시장을 보는 네 가지 시선 집중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급부터 차트, 거래량,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네 가지 시선으로 시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현대모비스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요 외국인이 420만 주를 샀고요. 현재는 다시 한번 좀 상승 전환한 모습이네요. 지금 한 6%대 급등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 64만 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굉장히 의외인 건요. 외국인들이 현대차는 오히려 어제도 오늘도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순매수 중입니다. 그룹주가 아니라 현대모비스만 좀 따로 보고 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지금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날까요? 그러게요.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은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적으로 담는 모습이고 우선주까지 합산하면 얼마 전에 뭐 한 30% 못 미쳤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이었죠. 지금은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전자닉스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자닉스 빼고 시총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은 완전히 소외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룹사 안에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소프트뱅크 풋옵션으로 인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매각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었을 때 그에 따른 베타가 그룹사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그래도 외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와 더불어서 현대차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작년 대비해서 일부 감익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비 15%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 즉 AS 사업부와 모듈 사업부 탄탄한 안정성 기반으로 그래도 실적에 대한 성장 자체가 꾸준히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현대차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최근에는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로봇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뭐 오늘도 상승은 나오지만 아쉬운 마음은 계속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섹터들도 좀 훈풍이 불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신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의아하긴 합니다. 앞서 이제 전자닉스, 우선주, 지주사 이런 거 포함을 하게 되면 60%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두 종목이 쏠리는 부분, 물론 지주사 포함하면 뭐 몇 종목 더 되겠지만 전자닉스에 쏠리는 부분이 60%라는 얘기는 나머지 다른 종목은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전자닉스 쏠림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주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리포트 제목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삼성전자 독주는 독주다. 즉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달릴 때 그 치고 달림은 쏠림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그때 코스피와 코스닥 괴류율이 역대급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는 독이든 쓰리다라고 지금 표현했었던 리포트 제목이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잊지를 못합니다. 딱 그러한 양상이 지금 되풀이되는 모습이라 결국 이러한 쏠림 자체가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어야 말씀해 주셨던 로봇이든 바이오든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결국 이제 바이오 USA 모멘텀이 있고 뭐 이 학회 있으니까 바이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야?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로봇주, 최근에 낙폭 좀 전순학 CEO 아무리 이제 그 모멘텀 소멸이 되었지만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것 아니야? 하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사람들 반응 결국 이거예요. 자, 하이닉스 그래서 바이오 얘기해봤자 그래 하이닉스 사라고 팔라고. 하이닉스 지금 더 사? 결국 결론은 하이닉스로 도출이 되더라고요. 반도체로 도출이 되더라고요.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보면 최근에 이런 쏠림 자체가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니만큼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는 시장 얘기 좀 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시선 집중해서 차트 선을 통해서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 얘기를 해볼게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대감을 한 차례 모았던 섹터가 바로 방산주였습니다. 종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힘이 없네요. 네, 힘이 없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전자닉스, 쏠림 자체가 시장 전반에 도구로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오늘도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 대비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한 5배 이상 많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뭐 2천 종목이 훌쩍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결국 시장의 지수는 올라가지만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종목들 입장에서는 수급의 이탈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방산 ETF다 그리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식을 본주를 찍어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결국 이런 종목들을 팔고 오히려 이런 포머성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자닉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매매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거죠. 배고파 죽지는 않지만 배 아파 죽을 수는 있다. SK하이닉스 이런 거침없는 신고가 랠리 그리고 우리가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자강두천이라는 용어를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즉 SK하이닉스 신고가에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외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라인메탈과의 이런 조인트 벤처 설립에 따른 이제 유럽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 이미 천공2를 통해서 중동 시장, 특히 중동 전쟁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로 지금 가파르게 지금 천공2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중동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제 이쪽 이런 영역의 확대 매출 확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등 관련된 이런 매출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라인메탈을 통해 가지고 조인트 벤처 설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엘셈이라든지 천공2 그리고 지금 초단거리 방공망에 특화되어 있는 라인메탈과의 이런 합작 시너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현대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도무기라든지 미사일 그리고 드론 등 이런 부분을 좀 일정 부분 격추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게 LIG DNA 너무 길어요. 네, LIG 맞아요.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전자닉스 쏠림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되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국민연금에서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전자닉스 비중이 거의 30%에 달한다고 해요. 국내 주식 비중이 30%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국내 주식을 비울 때 가장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비울 수 있는 부분이 전자닉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나타나게 되면 분명히 이런 조이는 부분도 좀 쏠림 완화가 되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빼야 방산주든 다른 섹터든 다시 한번 좀 순환이 돌기 시작을 할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후속주들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방산주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확실하게 돈을 벌고 실적으로 증명된 기업이 아니면 이제는 시장에서 힘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방산주는 어때요? 결국 이럴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탄탄한 수주 베이스로 그래도 실적이 계속 찍어주는 섹터는 방산 쪽, 조선 쪽, 전력 설비 쪽 이쪽은 수주 베이스가 이미 슬롯이 뭐 적게는 2,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보면 4,790억으로 전년비 50% 이상의 성장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2027년도 증액이 되는 부분 자체도 그 이상을 630억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자닉스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적게는 20, 30%, 많게는 한 40에서 50%까지 빠져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래도 외인들을 눈높이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안정적 수주 잔고 베이스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섹터거든요. 그렇게 보면 방산주, 조선주, 전력 설비 이런 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안에 방산주 대장으로서는 LIG DNA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꼽아주셨네요. 그럼 시선 집중해서 집 넘어가서요. 거래 대금, 돈이 몰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SK하이닉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SK하이닉스는 신이다 하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옵니다. 285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어제 하루에만 14조 9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몰렸습니다. 오늘도 상위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네요. 현재 이런 흐름 어떻게 보세요? 어제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한 50조 정도 터졌죠. 그중에서 15조, 3분의 1은 하이닉스를 사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이런 부분 합산을 하게 되면 상위 이런 세 종목에 지금 거래가 집중이 되는 거래대금 자체가 60에서 70% 이상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 같아요. 하이닉스 신이다. 그리고 지금 뭐 바이오를 얘기하든 2차 전지를 얘기하든 결국은 귀결이 되는 게 그래서 하이닉스 사라고 이런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전략이자 전술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 나간 외인들이 다시 한번 하이닉스를 채우고 있다. 그리고 집 나간 외인들이 다시 한번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코스피 지수를 보면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외인들이 25거래일 연속해서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도 무려 23거래일 연속해서 팔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29조 원을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저께 체크했을 때가 물론 어제도 사고 하면서 지금 6거래 이상이지만 5거래일 동안에 29조 원 팔고 겨우 3.3조 채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외인들은 지금 말 그대로 비어져 있는 바스켓, 집 나갔던 외인들이 돌아오면서 빠르게 채워가는, 그리고 하이닉스를 채우면서 국내 주식을 다시 한번 채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25거래일, 2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이후에 이제 일정 부분 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있는 것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ADR 상장이 이게 7월에서 지금 8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7월 말에서 8월, 늦어도 8월이면 지금 6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한 달 반에서 한 2달가량 남아있는 부분, 그러면 외인들은 눈높이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가장 손쉽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SK 하이닉스잖아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R 자체는 7배 초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11배 넘어가는 거 감안하면 양사 간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격차는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빠르게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1대1로 비교를 하면서 빠르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이 8월이기 때문에 집 나간 외인들이 다시 한번 채우면서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바로 갈지 쉬었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흐름에 편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러한 쏠림이 과연 연기금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면서 만약에 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저도 또 지겹지만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더 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과 이번의 급등이 좀 다르다 느껴지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이겠죠.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금을 옮기는 게 맞을까요? 중간은 없다라고 일전에 한번 제가 다른 시간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용기를 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지금은 손 빨면서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지금은 중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팔 거 팔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닉스가 독주하는 가운데 내 종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포모에 휩쓸려 가지고 패닉셀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전자 닉스가 일정 부분 좀 쏠림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내 종목이 올라올 때 오히려 이렇게 시속 게임 양상으로 내 종목이 좀 올라올 때 그때 가서 이제 일정 부분 팔고 리밸런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지금 시기에서 쫓아서 내 종목 떨어지고 있을 때 팔고 이쪽으로 쫓아가는 매매는 전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관심주 찾아보겠습니다. 시선 집중에서 중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 종목. 오늘 반도체를 제외하고 상승을 나오는 기업들 찾아보면요. 오늘 전력, 전선 쪽이 또 불을 켜고 있거든요. 반도체 다음이 진짜로 전선 쪽이 맞을까요? 전력 설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 쪽이 지금 주도 섹터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고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AI 칩 쪽과 AI 인프라 쪽 그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을 좋아하는데 그 핵심적인 종목이 앞서 이제 반도체, 전자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뭐 기파이나 MSC 쪽이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력 설비와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선주도 AI 인프라로 새롭게 각광을 받더라고요. LS는 그 안에 핵심이 되는 LS 그룹의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LS가 가지고 있는 LS 전선 쪽 그리고 LS 전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가온 전선 쪽이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LS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 좀 긍정적으로 낙폭이 한 40% 이상 커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 얘기해 주셨어요. 매수가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낮게 잡아주셨는데 오늘 급등 나오거든요. 가격 전략만 챙겨주시죠.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와서 대략 한 43만 원대 중반인데 오늘 어느 정도 초병을 좀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빠질 때 분할 매수 접근 그리고 목표가로는 55만 원, 손절가로는 한 10% 정도 다운사이드 리스크 감안해서 37만 5천 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